박 PD의 픽. 지난 금요일 와이프와 함께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와하. 와이프 회사에서 가족들, 그러니까 배우자와 직계 가족들은 약간의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물지는 그렇게 못 해주는데 좋은 회사 재수 씨가 다니고 계시는군요. 예, 안타깝습니다. 이 경물진도 빨리 잘 돼서 우리도 가족들에게 지원이 되는 그런 돈이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코로나 시절 못했으니까 거의 3년 만에 건강검진이었는데 기쁨도 잠시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하더니 20만 원입니다 라고 웃으며 결제를 요구하더라고요. 아니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원을 해준다는데 2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미 가격은 나와 버렸고 어쩔 수 없이 카드로 결제하고 2시간 반가량 검사를 하고 점심으로 마련된 죽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이구, 이거 바가지 쓴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검사를 하셨나요? 기본 검진에 추가 검진이 있었기 때문에 비쌌던 건데요.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이렇게 4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와이프에게 좀 비싼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다른 데서 똑같이 하면 30만 원이 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20만 원 후반에서 40만 원대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할인 혜택이 전혀 없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에게 2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어서 왠지 찝찝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기본 검사에서도 이건 공짜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것도 추가로 들어가 있죠? 위 같은 경우는 수면 마취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 수면 마취료는 돈을 받거든요. 그렇죠. 많게는 10만 원, 적게는 뭐 8만 원, 뭐 이런 정도 받는데, 아이고, 뭐 남잔데 수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면 안 하고 받거든요. 그러면 돈 한 푼도 안 내도 되는데. 아, 근데 대장도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한 번 마취하면 2개를 다 하게 되거든요. 아, 저는 대장도 예, 비수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어. 어렵지 않습니다. 고통을 굉장히 즐기시는 편이군요. 아니죠. 고통을 즐기는 대신 돈을 아끼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가족들한테 더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서요. 그 정도 고통은 참을 수 있죠. 돈도 돈이지만 대장 검사한다고 전날 점심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고 저녁부터 장을 비우는 용액 2리터에 물 1리터까지 또 이게 새벽 4시에도 일어나서 이걸 마셔야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마셨으니까 또 배출을 해야 되고 개고생을 했습니다. 아, 이것도 요즘은 조금 편한 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받아보신 데에서는 그게 안 바뀌었나 봐요. 알약을 먹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추가 비용을 받더라고요. 아이고, 설사인지 소변을 항문으로 보는 건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 도합 10번 이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의 그쪽이 헐어버렸더라고요. 당일 아. 아침에도 물을 먹지 말라고 해서 몸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났는데 하지만 의사들이 5년에 한 번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맛없는 용액을 3리터나 마셨습니다. 5년 만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받는 것보다 그 약 먹고 화장실에서 견디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아예 그냥 변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나오면 또 가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해봤는데 앉아있으면 또 안 나와.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맞춤형 건강검진 가격이 25만 원부터 99만 원까지 이 기관별로 4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검진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숙박 검진 형태로 운영하는 건데 잠을 자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검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CT, MRI,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비용이 700만 원에서 1100만 원.
심지어 이들 기관은요,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데 프리미엄 검진 상품을 선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알게 모르게 뇌물 형태로 주는 경우들도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건강검진이 불필요하게 과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무증상자 또는 질환 저위험자는 갑상선 초음파나 폐암 선별검사 목적의 저선량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LDCT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의학계 지적이 나와서 공유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고가의 검진, 잠을 자면서까지 하는 비싼 검진, 의학계에서마저도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국립암센터와 의학 전문가 학술단체인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이 최근에 포럼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슬기로운 건강검진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 중 20% 이상이 고혈압, 당뇨로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주치의와 공유된 의사결정 없이 건강검진을 하는 획일화된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검사가 시행이 되고 돈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검진 주기와 항목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도도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건강검진 아무래도 방사선이나 이런 거를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몸에 매우 해롭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방사선이나 그리고 물약 같은 걸 먹고 촬영을 하잖아요. 그걸 조영제라고 하는데 방사선도 그렇고 조영제도 그렇고 엄연히 발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없는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얘네들은요, 누적이 될수록 암 유발 가능성이 커서 고가의 건강검진을 자주 받으면 발암 가능성도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면역력이 약하거나 필 운이 나빠서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나 방사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인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암 검진과 관련해서 암 건강 검진 목적의 갑상선 초음파, 폐암 위험이 낮은 사람이 폐암 선별 검사 목적인 LDCT를 찍는 거, 무증상 성인의 췌장암 선별 검사, 무증상 성인의 암 선별 검사로 PET-CT를 찍는 거, 기대여명 10년 이하의 고령자의 선별검사 목적 암 검진, 이런 것들은 가급적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이런 걸 하라고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 병원도 먹고 살아야 되는 기업 아닙니까? 기업이니까 자꾸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매출을 일으키려면 이렇게 걱정을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윤정 국립암센터 교수는요,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사람이 아닌 무증상인 일반 성인이 이런 검사를 하는 건 효과, 유용성 모두 낮다. 고령의 경우에는 암 진행 속도가 느리고 발견 후에 치료 사망에 이르는 걸 고려하면 고령에서 주요 암 검진은 근거가 부족하고 이득도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많은 분들이 이런 거 하실 거예요. 부모님, 뭐, 팔순이나 뭐, 이렇게 생신이 되면 효도 선물로 이 건강검진권 선물하는데, 그때도 좀 따져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오히려 병을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이게 그렇잖아요. 엄마의 친구분이 자랑을 합니다. 엄마한테. 우리 아들이 500만 원짜리 건강검진 상품권 줬어. 그러면 엄마는 또 서운해서 자식들에게 슬쩍 흘립니다. 그러면 자식된 도리에서 또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근데요. 최 교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위암의 경우 40에서 74세까지는 사망률이 감소한다. 그런데 75세부터는 사망 대응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고 8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검사를 해서 사망률이 증가를 한다. 75세 이상의 유방암 검사는 안 하는 게 좋고 대장암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과 폐암에 대해서도 증상이 없고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건강검진을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갑상선암 발생 무려 6.4배가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인들이 단체로 피폭이라도 당한 걸까요? 근데 따져보니 선별 검사를 너도 나도 하다 보니 갑상선암이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된 건데 갑상선암 같은 경우 다른 암과 달리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죠. 따라서 굳이 이렇게까지 무분별하게 검진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갑상선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급증한 거, 이게 해외에서도 되게 희귀 사례로 연구가 되고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검사까지 안 하고 가지고 있어도 전혀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이거를 일일이 다 찾아내서 암 수술까지 해가지고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로 외국에서는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종양이 있으면 찝찝하죠. 그래서 종양을 대부분 제거를 하는데 문제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분들이 평생 약을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몸이 당연히 좋아질 리가 없죠.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수술한 다음에 건강 상태가 더 나빠졌다라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폐암 LDCT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이상 흡연을 했거나 현재 흡연 중이거나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55에서 74세인 경우에는 검사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폐암 사망률이 20% 이상 줄었고 전체 사망률도 7% 감소했다. 하지만 이 범위에 들지 않은 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젊거나 저위험인 분이 침습적인 검사와 방사선 피폭을 꾸준히 하게 되면 해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PD님, 고난의 7, 8월입니다. 벌써 한낮에는 땀으로 옷이 젖어요. 이참에 몸보신 해야죠. 근데 삼계탕 가격이 2만 원이에요. 둘이서 인삼주라도 한잔 하면 5만 원. 어이쿠야. 그럼 우리 경불진 가족 건강지킴이 불이오 비타민을 더 열심히 챙겨야겠네요. 2개월분이 29,000원이니 절대적인 가성비 아닙니까? 맞아요. 약처 인증 43종의 원료, 영양성분 기준치 100% 충족, 22가지 복각 기능성 있는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무엇보다 임산부와 어린이까지 전 가족이 섭취할 수 있고 한 알씩 개별 포장된 제품을 2025년 3월 5일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불이오 비타민 모두들 드시고 올 여름 무더위 건강하게 이겨내세요. 네이버에서 불이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췌장암 역시도 유전이 아닌 경우에는 CT로 인한 방사선 노출, 조영제 부작용이 크고 초음파도 물론 피폭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떨어져서 이건 발견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췌장암은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서 많은 사람의 공포의 대상이다. 그래서 환자들이 검진을 먼저 요구하는데 그렇더라도 암 발생률 추이를 보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드문 암이고 해외에서도 췌장암 선별 검사는 권고하지 않는다 하면서 건강검진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일반 질환과 관련해서는 주치의와 상의하지 않은 연례적인 건강검진, 건강검진 목적의 비타민 D 검사, 건강검진 목적의 뇌 MRI, 증상이 없는 노인의 일상적인 치매 건강검진, 심혈관 위험도가 낮은 사람의 건강검진 목적
관상동맥 CT 검사 이런 것들을 가급적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하.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과잉 진료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과잉 건강검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과잉 검진을 받은 분 절반 이상은요, 검진센터 갔더니 패키지에 포함돼 있더라. 센터에서 권유를 해서 받았는디? 라고 답을 했고요. 응답자 중에 검사를 받을 기회가 있으면 받겠다라는 분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과잉 검진은 늘면 늘었지 더 줄기는 쉽지 않을 거란 뜻입니다. 물론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조기 검진으로 암을 발견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지롱 이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검진 자체가 과하게 해서 질환 유무를 찾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잉 검진이라는 게 효과 대비 비용이 과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고요. 늘 그렇듯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증상이 없는데 갔더니 암이었다라는 분 당연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보다 더 중요한 거, 무리한 방사선, 조영제 투입으로 내 몸을 망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경각심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우려, 부작용에도 됐고 난 오래 살면서 내 돈 다 쓰고 죽을 거야. 최대한 자주 검진 받을 거야. 라는 부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검진으로 암이 생긴다고? 그럼 어때? 어차피 나는 매년 받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이 되니까 큰 문제 없을 거야. 라는 논리죠. 그런데 사실 합리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의학의 객관적인 주장에 따르면 말이죠. 건강, 수명에도 이렇듯 유전무병, 무전유병이 적용된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현명하게 판단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 국가에서 하는 기본검진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2년에 한 번 그 시기가 왔었을 때 반드시 건강검진 받으시고 그리고 평상시에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 브리오 비타민 이런 거 드시면서 자기 면역력 이거 길러주면 이런 건강에 대한 걱정 많이 사라질 겁니다. 불효 비타민, 불효 유산균 꼭 챙겨 드시는 거 이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대장 검사 같은 경우는 5년인가요?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무료 검진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조금 더 해서 뇌나 폐 CT도 10년에 한 번 정도는 무료로 해주면 경불진 어떨까 관注해주셔서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